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소재를 갖고서는 같이 읽고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스트라는 여러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 단체이다. 그러니까는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는 악기를 연주하는 단체래. 단체가 뭐야? 개인들이 만들어진 어떠한 큰 집합체를 단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가 오케스트라래. 오케스트라는 주로 관현악곡이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는 보통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 관현악곡은 이 관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음악이래. 얘들아, 니네 현악기가 뭐야? 그렇죠. 줄이 있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지요. 그럼 뭐가 있니? 바이올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비올라라고 하는 거 들어봤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서 이렇게 인어공주가 이렇게 막 하는 건 뭐야? 하프 같은 것들도 이제 현악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목관악기 뭐 있어요? 나무로 된 것들을 목관악기라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목관악기는 클라리넷, 오보에 이러한 것들이 목관악기,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관악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쇠로 되어 있는 것을 금관악기, 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뭐가 있을까? 트럼펫, 좀 짧은 거, 좀 긴 거, 트럼본 이런 것들이 이제 금관악기겠지. 타악기는 쉬워요. 타악기는 이렇게 때리는 것을 타악기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실로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큰 북한 두 개 놓고서 쿵쿵쿵쿵 두들기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팀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자, 오케스트라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 무대에서 사용된 단어로 춤추는 마당이라는 뜻이었어. 자, 이러한 뜻으로 이 단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케스트라의 역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케스트라의 역사는 16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찾아봤는데 조금 불분명해. 그런데 16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15세기 초반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가장 좀 지배적인 사람들이 그냥 다 인정하는 것이 16세기 정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생님 세기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1500년대서부터 시작되는 게 16세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실이 고용한 합주단이 주로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은 그 악사들, 그러니까 연주하는 그 연주가들을 불러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실이 고용했어. 자기네들의 어떤 부를 좀 뭐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주자들을 고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명 있겠지? 그래서 그 합주단이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했고, 자, 18세기를 보자. 18세기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가 발전했어. 뭐가 커졌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이 막 커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가 발전했고 이런 것들은 각 세기별로 특징을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19세기에는 낭만주의 음악가들이 거대하고 복잡한 음악을 쓰면서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커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19세기에서는요 오케스트라의 몸집이 커졌어. 선생님, 낭만주의 음악가들은 어떤 낭만적인 사람들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의 역사를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사조라고 하는데 무슨 낭만주의, 무슨 주의 해갖고 그 특징을, 그 시대별로 특징을 묶어놓는 어떠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기에는 이런 특징, 18세기에는 이런 특징, 19세기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밑줄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단을 봐야 되는데 세 번째 문단에는 봐봐. 가로 이렇게 이름 지어져 있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가문단이 되는 것이야. 자, 왜 가를 주어줬겠니? 여기서 문제를 내겠다. 이 소리가 되겠지. 자, 오케스트라는 악기의 종류에 따라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런 것들로 구분된대. 또 다른 말로 뭐야?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붙여진 이 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지요. 무리, 집단. 요렇게 쓰이는 군이야. 그래서 현악기의 무리, 목관악기의 무리, 금관악기의 무리, 타악기의 무리로 구성되는데 오케스트라의 바탕이 되는 현악기군, 그러니까 현악기군이 오케스트라의 바탕,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원이 많나 봐. 현악기군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악기군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야. 자, 바이올린 우리 너무들 잘 알고 있죠? 비올라는 뭡니까? 바이올린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근데 켜는 모양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첼로는 뭐야? 첼로는 이렇게 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죠. 자, 이 더블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얘는요, 현을 갖고, 그러니까 첼로보다는 더 커요. 이만하게 커가지고서는 이렇게 활로 켜기도 하고 손으로 뜯기도 하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부드럽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 목관악기군은, 이 목관악기군은 부드럽고 섬세한 소리를 내나봐.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으로 구성된다. 플룻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게 플룻은 목관악기가 아니라 금관악기인데요? 쇠로 이루어져 있던데요? 제가 봤어요. 저는 플룻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옆으로 이렇게 하는 플룻 있죠? 이 플룻이 나무로 만들어졌었대. 현대에 와가지고서는 이것이 금속 재질로 변했나 봐. 그래서 이 플룻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때는 목관악기로 구분한단다.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보에, 클라리넷, 오보에하고 클라리넷은요, 이 주둥아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부는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연주를 하지 못하는데 봤을 때에 얘도 이렇게, 오보에도 이렇게, 클라리넷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바순 등으로 구성된다. 바순이 그 통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부는 거 있어요. 강하고 화려한 소리를 내는 금관악기군. 금관악기군은 강하고 화려한 소리를 내네. 목관악기는 어땠어요? 부드럽고 섬세한 소리를 낸다고 했잖아.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금속 재질로 된 관이야. 금관악기. 걔네들은 강한 소리를 낸다. 자, 타악기군은 리듬과 강도를 조절하며 팀파니,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팀파니, 심벌즈, 큰 북, 작은 북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뒤에 이제 그 타악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 큰 북 치는 사람들 큰 북만 치나요? 작은 북 치는 사람은 작은 북만 치나요? 그렇지 않고 한 연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팀파니를 막 치다가 저쪽 가고 큰 북을 꽝 때리기도 하고 작은 북을 통통통통 치기도 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다. 그럼 이 세 번째 문단, 이 가로 묶여 있는 문단은 오케스트라의 구성.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것도 뭐야? 나로 요렇게 묶여 있네요.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나오나 봐. 자, 오케스트라의 규모는 연주하는 곡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명에서 120명 정도의 연주자로 구성된다. 그러니까는 어떤 정규성을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오케스트라는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이 된대. 오케스트라에서는 많은 악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자리 배치가 정해진다. 이 자리 배치가 되게 중요하나 봐. 그러니까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니. 그런데 내가 이 악기는 저기가 있고 저 악기는 저기가 있고 막 질서가 없어.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한 자리가 있나 봐. 관객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제일 앞쪽에 현악기군이 자리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게 무대야. 이게 이제 우리 관객이 바라봤을 때 무대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제일 앞쪽에는 현악기군이 자리 잡는데, 여기는 앞쪽에는 뭐가 있어? 현악기가 자리를 잡는데, 현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 가장 왼쪽에 있고 시계 방향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순으로 배치가 된대.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이올린이 있고 비올라, 첼로, 그 다음에
더블 베이스 순으로 배치가 되는데 사실은 더블 베이스는 여기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 첼로의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글 바깥에 어떤 상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현악기군 뒤에는 목관악기군과 금관악기군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현악기군 뒤쪽에는 여기는 이렇게 목관악기와 금관악기가 배치가 되는데 이것도 글 바깥에 있는 상식을 알려드리자면은 이쪽에는 보통 목관악기가 있고요. 금관악기가 이 목관악기 오른쪽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도 있지만은 금관악기는 이렇게 해서 목관악기 뒤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목관악기군과 금관악기군이 배치가 되고 제일 뒤쪽에는 타악기군이 그래 이 뒤쪽에는 타악기군이 배치가 된대. 소리가 작은 악기일수록 지휘자와 관객에게 가까워야 되고 논리가 있나 봐. 자, 지휘자가 관객에게 가까워야 되는 건 뭐야? 앞쪽으로 소리가 작은 것들. 맞지? 자, 그 다음에 소리가 큰 악기는 먼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쪽 앞쪽에 있는 것들은 소리가 작은 것들, 뒤쪽에 있는 거는 소리가 큰 것들. 이렇게 악기가 배치가 된단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어. 1번부터 읽어볼까요? 오케스트라는 주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었잖아. 그치? 16세기에는 귀족이나 왕실이 합주단을 고용해서 연주를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서. 오케스트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연극 용어이다. 뭐야? 춤추는 마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4번. 18세기 프랑스에선 타악기 중심의 오케스트라가 발전했다. 얘들아, 18세기고 뭐고 간에 오케스트라가 타악기 중심으로 발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악기 중심. 됐어요? 바이올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5번. 19세기에서부터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커지고 악기가 늘어났다. 라고 하는 표현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낭만주의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세 번째 문단 읽었을 때 가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면은 그 지문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니? 여기에서는 그렇지.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현악기, 목관악기, 그 다음에 금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연주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네들을 묶어서 여기다가 나열을 했단 말이야.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뭡니까? 시대에서는 웬 말이야? 단어의 정의 이런 거 없었어. 장면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 이런 거 아니야. 대상을 구분지어서 어떻게 됐어? 구분지어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악기의 예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죠. 이렇게 하여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것이 가장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5번 볼까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였대. 빌려오는 것이 인용인데요. 전문가의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답은 4번 되겠다. 자, 3번 보시면요. 악기의 순서가 무대 앞에서부터 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라고 하는 말은 없기는 하지만 역시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 앞에 지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고 치고 됐어요? 제일 앞에 뭐야? 현악기. 그죠? 뒤에 뭐야? 목관악기, 금관악기, 뒤에 뭐야? 타악기. 근데 여기는 금관악기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순서로 봤을 때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때요? 맞지가 않죠. 목관악기가 앞에 와 있고 현악기가 있는데 타악기가 중간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논리는 뭐라고요? 앞쪽에 있을수록 지휘자와 관객 쪽에 잘 들릴 수 있게끔 작은 악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가게 돼 있다. 아이고, 보기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 문제 쫄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문단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했어요. 자,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틀린 사람을 찾으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보기의 내용을 먼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보기의 내용 더하기 나의 문단, 마지막 문단이었었죠? 이거를 같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 우리는 나 문단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제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0명보다 더 크거나 50명보다 더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들도 있다. 아까 나 문단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남은단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의 모양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얘보다 적은 것들, 얘보다 많은 아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00명 이상의 연주자로 구성된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이다. 심포니는 큰 규모래 100명보다도 넘나 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교향곡이나 오페라 같은 복잡하고 거대한 음악을 연주한다. 복잡하고 거대한 음악을 연주하려니까 어때요? 화력이 크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야. 반면에 챔버 오케스트라는 자, 심포니하고 이제 챔버를 조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연주자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야. 그러니까 심포니는 어때요? 겁나 커. 얘네들 규모보다도 커. 자, 챔버는 어때? 얘네들 규모보다 작아. 한 10명에서 30명 정도도 된단 말이야. 챔버 오케스트라는 실내악을 주로 연주한대. 그래서 실내악, 챔버, 적다. 이렇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얘네들하고 남은 단을 한번 버무려서 한번 답을 선택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희수, 오케스트라는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연주자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설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위에 있는 문단에서. 하지만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챔버 오케스트라는 예외예요. 그렇죠. 심포니는 얘보다 많고 챔버는 얘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영찬이가 이해를 했나 봐. 항상 다 인원수가 몇 명은 챔버, 몇 명은 심포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연, 교향곡이나 오페라는 많은 연주자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필요하겠지. 해라. 그 많은 연주자들은 무대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겠어. 위에 있는 문단에 뭐야? 각각의 어떤 악기별로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수진이가 얘기합니다. 소리가 큰 악기일수록 객석에서 가깝게 배치가 되는 거. 얘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객석에서 가깝게, 지휘자에서 가깝게 뭡니까? 소리가 여린 작은 악기일수록. 그렇죠? 근데 얘는 큰 악기일수록 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진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땠습니까? 자, 오케스트라는요, 악기들이 많아서 악기를 보고 저 악기의 이름을 맞추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실제로 예전에 선생님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죠. 선생님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오케스트라 가고 선생님이 조금 이 악기에 대한 상식이 더 많았나 봐.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 저 악기는 뭐야? 요 악기는 뭐야? 그래서 선생님이 막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악기는 이름이 뭐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플루트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목관 악기여서 지금은 금속 재질로 돼 있어도 계속 목관 악기로 구분이 돼. 이러한 상식을 얘기해 줬더니 어머 멋있어 하고 얘기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